2022년도 우리가 주식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4가지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금리 인상은 12월에 미국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었죠. 근데 그 의사록 공개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이 3월달부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투심을 위축시켰고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상황입니다. 올해 한 3차례 정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19는 당연히 올 한 해도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최근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전파력은 되게 높은데 잘 아시잖아요. 이 치명률에 대한 부분들, 이 남아공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기존에 있던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전파력은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자들한테는 이 공포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감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런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버렸죠. 상쇄를 시켜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팍스로비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나 아니면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화이자 쪽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런 효능이 더 많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이것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이 효과를 언제 볼 건가? 이게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80% 정도의 효능이 좀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주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투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장은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이 증시의 주변 환경, 이 매크로 팩터들은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윤석열 후보가 교체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면서 홍준표 테마 또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준석 이제 또 당대표하고 화해를 했다가 또 싸웠다가 또 하루하루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후보들이 조금 생각보다 대선 관련주들을 많이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저는 어디서부터 이유를 찾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결국에는 이런 주변 요소들,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자,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1분기는 이런 정책주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시장이 생각보다 상승 모멘텀이 없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1분기에는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순환매 속도가 상당히 빠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코리아 서킷 이게 주봉입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대덕전자 주봉입니다. 심텍 주봉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바닥에 있어요. 이전에 얘네들이 아이폰에 납품했다가 어떤 이슈 있어가지고 이제 벤더에서 잘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서킷가 지분 갖고 있잖아요. 인터플렉스. 그리고 또 코리아 서킷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또 어디 있을까요? 시그네틱스. 그러니까 이 코리아 서킷가 2021년도에 실적이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연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이 시그네틱스하고 인터플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 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자, 코리아 서킷도 흐름 좋고요. 또 어디스 LG이노텍은 사실 조금은 다른 케이스라서 물론 이것도 많이 갔지만 얘는 좀 다른 테마도 같이 엮이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고. 자, BH 같은 경우에는 왜 못 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FPCB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FC BGA 쪽 볼그리드 어레이 방식에 대한 부분들 관련주들이 더 성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FPCB는 물론 사업들을 일부 철수하고는 있지만 왜 철수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쟁사의 사업 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 강도가 약해지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성장성이 높지는 않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표적인 걸로 코리아 서킷가 지금도 HD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판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다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얘랑 BAP.
얘네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선은 저보가 제품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성장성이 높지는 않아요. 자,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가가 상승하려면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도 제가 방송에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성장성, 특히나 올 한 해는 성장성이 높은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물론 이 단기적으로는 FCBG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분할로라도 조금씩 하는 전략은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FCBG 관련주들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업황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